자, 다음 들어갈게요. 다음은 이제 403페이지로 가시면은 토지 취득 방법에 따른 분류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토지 취득 방식은 가장 유력한 거는 2번이 잘 나옵니다. 환지 방식에다가 별표 쳐보세요. 환지 방식. 그래서 별표를 한 3개 정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환지 방식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도시개발 사업의 토지구획 정리 사업인데 우리 공법 시간에 채비지라는 걸 배우셨잖아요. 도시개발 사업에서 필요한 경비를 충당한 토지를 채비지를 매각한 다음에 토지를 재분배하거든요. 얘도 이제 신개발인데 환지 방식을 되게 많이 내요. 환지 방식. 그다음에 이제 아까 공용개발은 매수 방식이기 때문에 이따가 제가 앞에 거랑 연결해서 보는데 토지 취득입니다. 취득. 그래서 토지 취득 방식에 따른 분류예요. 개발이. 들어가겠습니다. 토지에 대한 취득 방식이죠. 방식에 따른 분류. 들어보면 우리가 첫 번째 보시면 단순 개발 방식이라는 게 있나요? 자, 이건 뭐냐면 자기가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단순 개발 방식은 그냥 자기가 정보의 개입 없이 이 토지, 지주가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갑돌이가 지주 토지 소유자가 자력 개발이에요. 자력 개발. 그래서 아마 나중에 이제 그 배우셨지만은 이 공법 시간에 토지 영질 변경 사업이라는 게 있죠. 그 자기가 자체적으로 돈 들여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에 대한 권리가 이 토지 소유자가 아예 불변이죠. 권리가 불변이고, 그다음에 이제 신개발 방식의 두 가지가 좀 전에 얘기했던 환지 방식이 제일 잘 나오거든요. 환지 방식이. 이 환지 방식을 써요. 근데 환지 방식은 우리가 예전에는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었습니다. 토지 구획 정리 사업. 다 신개발 사업인데, 정부의 땅을 개인의 땅을 이제 정리해주죠. 토지를 구획해줘서 정리해줘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아까 이 개발 사업비를 충당하는 게 채비지가 있었죠. 채비지를 매각해버려요, 정부가. 그럼 나중에 이 땅만 그냥이 되어 얘한테 돌려줘야 돼요. 재분배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재분배. 그래서 재분배고, 재분배시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권리가 불변이겠어요? 권리가 줄어들었어요. 그럼 따라서 권리 축소? 축소라는 거죠. 권리 축소. 자, 그래서, 이따 뭐, 공용개발과 약간 비교를 하겠지만은, 60, 70년대는 이걸 많이 썼어요. 썼더니, 지가가 7배나 뜁니다. 그냥입니까? 지가가 뜁니까? 투기가 발생하죠. 그 다음에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굉장히 절차가 복잡해버려요. 기반시설이 또 미비하고 개발이익이 사유화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거의 공용개발의 매수 방식을 많이 사용해요. 여러분들 아까 3기 신도시라고 얘기 들으셨죠? 그래서 요새 3기 신도시가 이제 하게 되기 때문에 보상을 또 많이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3기 신도시처럼 매수 방식에 80년대서부터 목동, 안산, 그 다음에 왜 판교라고 들어보셨나요? 강교인데, 그래서 매수 방식으로 사용해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수용 방식이에요. 수용 방식이기 때문에, 자, 아까 토지를 구획했더니 그냥입니까? 땅값이 올라갑니까? 올라가죠. 근데 이건 그냥 했어요. 이 토지를 수용해버려요. 아니, 땅을 수용해버렸죠. 개발을 미리 환수해서 개인적 토지용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개발이익을 또 사유화를 방지해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가 있는데, 이건 매입비가 많이 들어가요. 매입비가 적게 들어간다, 많이 들어간다? 많이 들어가고, 정부가 땅을 샀다는 소문이 돌잖아요. 그럼 주변 땅값이 안 올라가겠어요? 올라가겠어요. 올라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보상 문제예요. 자, 요즘 굉장히 관건이 공공재개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자, 보상에 대한 문제가 마주 이슈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이 보상을 실거래로 해줄까요? 공시지가로 해줄까요? 그 민원이 마찰이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마찰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인데, 이 권리를 완전히 뺏어버렸죠. 따라서 권리 소멸. 소멸이라는 거죠. 권리 소멸이고, 그래서 얘를 합친 게 따로 혼합 방식. 혼합 방식 얘를 합친 거예요. 혼합 방식. 그래서 우리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단순 개발 방식 있어요? 찾으셨어요? 야, 이게
노안이 오신 분은 잘 안 보일 텐데 밑에 보시면 옆에 보시면 권리 보존이라고 돼 있죠. 그보다 이제 권리 불변이라고 해놓는 게 좀 맞아요. 권리가 이제 불변도 있고 그래서 지주에 의한 자력 개발이며 토지 영지 변경 사업이고 한지 방식이 제일 잘 나온다고 얘기했나요? 이게 제일 나와요. 그다음에 권리 축소. 그래서 우리나라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택지개발수법에 의해서 토지구획 정리사업인데 도시개발사업으로 배우실 거예요. 그럼 뭐가 시험 문제냐면 펜 들어보세요. 이 방식은 택지가 개발되기 전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등급, 이용도, 기타 필요사항을 고려해서 택지가 개발된 토지를 토지 소유자한테 재분배라는 단어 있나요? 여기다가 현관 배치를 하세요. 자, 그냥요 나중에 돌려주는 거예요. 재분배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제 말 믿고 환지 방식은 나오면 무조건 그 재분배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시고 자 권리가 그냥 됐어요? 축소했어요? 자, 이 간보라는 건 뭐냐면 옛날에 어르신네들이 잴 때 뭐 몇 보 몇 보라고 재잖아요. 그죠? 간보라는 건 면적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토지 소유권의 물리적 공간 범위가 그냥 됐어요? 축소됐어요? 비교적 개발 사업의 규모가 크긴 합니다. 근데 한지시 이제 면적 기준이 아닌 가격 기준 다 공법 시간에 나오는 거니까 밑에 매수 방식이라는 단어가 있나? 매수는 그냥요 수용 방식이에요. 수용 절차를 거치겠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을 완전히 소멸해 버립니다. 그래서 따라보세요. 택지 공영 개발 대규모 사업이죠. 혼합은 뭐와 뭐를 합친다 그랬어요. 한지하고 매수죠. 그다음에 넘기시면 합동 신탁 개발 방식은 아까 따라보세요. 신탁 개발 방식 이번에 가시면 아까 신탁 개발 방식 기억나세요? 신탁 관계를 토지 개발 근거로 해서 택지를 개발하는 신탁 개발 방식이 그거니까 그냥 이건 참고하시고 제가 안 해드린 게 있어요. 넘겨보시면 아까 공용 개발을 안 했거든요. 396 갑니다. 얘가 택지 공용 개발 방식이에요. 택지 공용 개발. 공용 개발 찾으셨습니까? 공용 개발은 주체가 민간이에요, 공공이에요. 공익 목적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 시장 실패를 수용해서 효율성, 형평성을 추구해서 공용 개발의 기본 원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4번이죠. 4번에 몇 배 쳐보세요. 자, 무주택 서민들한테 비싸게 해야 돼요? 싸게 해야 돼요? 임대형 주택을 공급하는 게 가장 큰 기본 원칙이 되겠죠? 이거 보시고요. 장단점으로 가세요. 장단점. 자, 장점으로 가시게 되면요. 개인의 토지가 완전히 소멸됐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획적 토지 이용을 통해서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고 개발이익이 사회적 환수가 불가능해요? 당연히 가능해요. 택지를 저렴하게 대량으로 공급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이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은 아까 지가가 7배나 뛰었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투기를 방지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가를 좀 안정하게 가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단점이에요. 자, 아까 제가 보상평가를 할 때 실거래로 해줘요? 공시지가로 해줘요? 그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많다는 겁니다. 공공재개발이 민원 발생이 많아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 초기 자금이 부담이 적게 들어가요? 좀 가중돼요. 가중되고 이번에 3기 신도시를 수용하게 되면 보상하겠죠. 그 3기 신도시의 보상 지출에 인해서 그 지역이 그냥입니까? 통화량이 팽창합니까? 땅값이 올라가겠죠? 근데 그 땅이에요? 주변 땅값이에요. 주변의 집가 상승을 또 유도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넘겨보세요. 자, 넘기시면은 중요한 부분만 갈게요. 중간중간에 제가 안 해드리는 거는 출제 빈도가 좀 낮고요. 넘기시고 TDR만 좀 갈게요. 페이지 가시면 408. 안 해드린 파트는 제가 3, 4월 달에 빼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력한 60점대 맞힐 수 있는 것만 가겠어요. 408페이지 가시면은 개발권 이전 제도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건 별표를 한 2개만 쳐놓으세요. 2개. 그래서 핵심 정리로 가시면 우리나라에 아직 시행되고 있다, 되고 있지 않다. 영어니까. 그래서 개발권 양도 제도는 보셔야 돼요. 개발권 양도 제도입니다. 이전 제도라고도 하죠. 그래서 TDR이에요. TDR. 트랜스포가 따보세요. 우리가 이 트랜스포가 따보세요. 양도, 디벨롭먼트 라이트가 따보세요. 개발권, 용적률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용종,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그 권리를 팔아 제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럼 이건 우리나라 얘기겠어요? 미국 얘기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가 않잖아요. 자, 미국도 보존 지역에 그린벨트가 있겠죠? 그래서 그린벨트가 우리나라에서는 개발 제한 구역이 되겠죠. 그래서 그린벨트를 묶여버려요. 묶여버리고, 여기는 개발을 가능하게 합니다. 개발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는 건물을 올릴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근데 미국도 그냥 해요. 용도 제한이 있겠어요. 몇 층까지만 절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1층, 2층, 3층, 4층, 5층. 야, 이거 짓지 마. 개발권을 안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얘가 뜻하지 않는 우발적인 손실이 발생을 해서 정부가 공적 제한을 합니다. 그럼 공적 제한을 하게 되면 손실을 보상하는 게 형평성에 맞는데 우리는 보상해주지 않아요. 근데 미국은 해줍니다. 어떻게 해주냐? 시장 기구에 맡겨버려요. 무슨 말이냐? 자, 얘는 소유권도 주고요. 그 다음에 개발권도 줍니다. 사용할 수 없지만 개발권을 주고요. 그 다음에 얘한테는 소유권만 주고 개발권을 안 줘요. 사오란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따가 책에는 제가 체크해 드릴 테니까 이 소유권과 개발권을 자, 따라서 분리시킨다. 다시 일치시킨다. 분리시킨다. 자, 따라서 개발권을 양도한다. 소유권 양도예요. 개발권 양도예요. 그럼 얘한테 용적률을 주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럼 얘한테 이익을 주니까 얘가 우발적인 이익이 발생해서 손실이 완화되는 거죠. 자, 이건 어떤 목적이 가장 크냐면 따라해봐요. 지역 간의 형평성. 지역 간의 형평성이 문제가 됐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간의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이죠. 형평성 추구입니다. 그럼 제가 나왔던 것만 가죠. 시험 문제에 뭐가 나왔냐면 우리나라는 아직 시행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고요. 소유권과 개발권 중에서 무슨 권을 넘겼어요? 소유권을 부여한 게 아니죠. 이렇게 되시고 그 다음 이것은 정부가 직접 재정 부담을 부담했나요? 시장기구를 맡겼나요? 그럼 정부의 재정 부담 없이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맞나요? 그 다음에 이 공간은 따라해봐요. 3차원 공간, 몇 차원 공간? 그럼 우리가 수평이 있고 공중이 있고 지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평 공간과 공중 공간과 지하 공간인데 자, 이 개발권은 우리나라의 용적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우리가 공법 시간에 용적률은 지하는 삽입돼야 안 돼요. 용적률을 위로 올리는 거잖아요. 그럼 지하입니까? 공중입니까? 공중 공간에 활용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갑니다. 개념 갈게요. 자,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다, 시행되고 있지 않다? 않다. 이렇게 보시고 한번 읽어볼게요. 개발권 TDR은 미국에서 이용됐어요. 그래서 개발 행위가 제한되고 규제되는 보존 지역의 토지 소유자한테 개발 제한이 발생하는 손실을 보존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개발권이라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자, 따라서 지역 간의 형평성. 거기 형평성이라는 게 있죠. 지역 간이라는 게 넣는 게 좋죠. 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이 있었고 그 미이용간에 대한 자, 아까 지하였어요, 공중이었어요. 공중권의 일정 권리를 주위의 건물에 주는 거죠. 사적 공중권에 대한 활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게 아직 우리나라에 안 들어왔지만 얘는 토지 이용 계획의 규제가 전제가 되는 정책으로 이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용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갑니다. 개발권 이전 제도는 개발 행위가 제한되고 규제되는 보존 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소유권과 개발권을 일치시켰어요. 구분했어요. 자, 소유권을 넘겼어요. 개발권을 넘겼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가시면은 개발권과 소유권을 분리해서 보존 지역의 토지 소유자의 개발 제한을 발생한 손실을 개발 지역에 지정한 다른 지역의 토지를 개발할 수 있는 권리로서 부여했죠. 그 다음 3번. 자, 이 제도는 타 지역의 토지의 개발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부여한 거다. 소유권을 부여하는 제도는 아니다. 아니다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 다음에 이제 파란 색깔 위주로 가져가세요. 밑에 6번 배표. 개발권을 매매했다는 것은 공적 주체가 매입하지 않고서 당사자 간의 사적 시장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졌죠. 그럼 정부가 보상한 거예요? 시장에 맡긴 거예요? 맡긴 거고. 이해 가셨어요? 그 다음에 활성화라는 건 아직 안 나왔거든요. 자, 이게 들어보세요. 아직은 활성화가 안 나왔는데 여러분들 이 TDR이라는 증서를 넘길 때 이게 활성화되려면 이 TDR 수가 적어져야 돼요? TDR 수가 좀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많이 보상해 주겠죠. 맞나요? 그러면은 들어보세요. 얘가 TDR을 사오려면 건물을 저층화 시켜야 돼요? 고층화 시켜야 돼요? 그럼 집가가 하락해야 돼요? 좀 상승해야 돼요? 상승해야 되며 규제를 더 강화시키게 되면은 완화시키면 안 사오겠죠. 그리고 규제를 더 해야 TDR을 사오겠죠. 걱정하지 마. 아직 안 나왔어요. 이게. 자, 지금 파란 색깔 있어요? 토지를 어떻게 이용해야 되나요? 집약적으로. 찾으셨어? 그래서 개발 지역이 이미 지나칠 정도로 개발이 이루어졌다면 이 제도가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럼 개발 지역에 대해서 공법상 규정이 그냥 엄격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사올 수 있죠? 그래서 실효성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4번. 1번에다가 좀 덧붙여보세요. 이게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제가 지하였어요? 공중이었어요? 자, 우리나라 민법 212조는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의 토지 상하에 미치는 게 권리죠. 그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가 따라서 사적. 사적이 개인의 소유권을 얘기해요. 그럼 공적입니까? 사적 공주권입니까? 사적 공주권에 대한 활용이죠. 지금 보고 계셔요? 공적이다, 사적이다. 사적 활용과 관련해서 TDR이 활성화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번 토지용 규제가 아직 극심한 지역을 또 우리가 들 수 있고 3번도 아직은 안 나왔어요.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봐봐. 자, 이용을 잘하자라는 것은 따라서 효율성이 이용을 아주 잘하자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근데 우리가 얘는 아까 따라서 지역 간의 형평성. 그럼 어떻게 돼? 분배 문제가 잘못된 거죠. 맞죠? 그래서 이게 분배 문제가 잘못돼서 자, 이거는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를 우리가 발생을 해서 이거를 추구하기 위해서 얘를 도입하게 된 거죠. 그런가요? 근데 봐봐. 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게 지금 우리 서울의 수도권도 용적률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걸 완화시키면요. 그러니까 건물이 굉장히 올라갑니까? 올라가면은 여기에 출퇴근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요. 그렇죠. 그럼 교통체증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개인적인 출근 비용이 전체적 사회적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럼 이용의 문제는 조금 저해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나? 나 지금 3번 하고 있는데 찾으셨어? 그럼 개발 지역에 공법상 허용된 상한선에서 토지를 개발할 수 있어서 건물이 그냥이야 막 올라가. 그럼 글로 막 출퇴근 사람들이 몰리네? 대답도 안 왔네? 그러면 개인적 비용이 전체적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거죠. 토지의 이용에 대한 효율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거기까지는 안 낼 것 같아, 나는. 내 생각에는. 그냥 다시 갈게. 이거는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고, 그냥이야 영어가 나와서 그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소유권과 개발권을 일치시켜서 분리했어. 소유권을 남겼어, 개발권을 양도했어. 양도한 거죠. 맞습니까? 정부가 직접 재정 부담을 했나요? 시장기구에 맡겼나요? 사적 시장에서 해결하게 된 거죠. 맞죠? 그다음에 지하 공간이야, 공중 공간이야. 요거 위주로 좀 가져가세요. 아시겠어요? 넘기세요. 넘기시면은 부동산 이용 파트는 거의 시험 문제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1, 2월 때는 용어 정리로 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411페이지 가시면 양가로 이번에 토지 이용 집약도라는 단어 있나요? 벼벼쳐보세요. 여러분 왜 TNN에서 집약적과 조방적이라는 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용어 정리로 간다고 하세요. 여기는 거의 희박합니다. 이 개발 파트 위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것만 좀 볼게. 그러면 토지 이용 집약도라는 건 뭐냐? 자, 우리가 이용 파트는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오거나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토지 이용 집약도는 자, 원래 이제 수식이 있어요. 분수가. 자, 토지는 자체가 이제 자연적이고 여기다가 노동과 자본을 투입시켜요.
노동과 자본을. 그래서 건물을 올리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는 단위 면적당 토지가 내려가고 위에는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이 올라가요. 자, 그럼 집약적과 조방적이라는 게 계속 여기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그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시냐면, 자, 도심하고 외곽 중에서는 도심은 그냥입니까? 지가가 높습니까? 높아버려요. 나갈수록 지가가 낮죠. 그러면 안쪽은요, 단위 면적당 봤을 때 그냥입니까? 건물을 고층화시켜야 됩니까? 그리고 노동과 자본을 적게 해요? 많이 해요? 그럼 집약도를 낮추겠어요? 높이겠어요? 자, 이걸 따라서 집약적 토지 이용. 그러면 건물이 저층화되겠어요? 고층화되겠어요? 외곽은 땅값이 싸죠? 그럼 노동자본을 적게 한다는 건 집약도를 낮추죠? 따라서 조방적 토지 이용, 저층화되겠죠? 그래서 제가 하라는 것만, 집약적 토지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거는 토지용 집약도가 높은 거예요. 토지 집약도란 단위 면적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을 얘기했고, 이번에 조방적 토지용이라는 게 있나요? 자, 얘는 토지용 집약도가 높다는 거예요? 낮다는 거예요? 도시예요? 외곽 비도시예요? 비도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넘겨보세요. 자, 넘기시면은 요즘 잘 수치 안 됩니다. 다음 페이지 거는 거의 건질 게 없어요. 넘기시고 415페이지로 가시면 거기에 따라해봐요. 침입. 침입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요것도 이제 정의만 알아가셔야 되지, 여기 내부적인 거는 안 나와요, 시험 문제. 그래서 잘 출제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침입과 계승만 알으시면 돼요. 왜 여러분들 상향여가와 하향여가라는 얘기 배우셨죠? 그럼 고소도층이 있는데 저소도층이 들어가는 것을 침입이라 그래요. 그럼 침입이라는 것은, 자, 이게 똑같아요? 다른 거예요. 아군의 침입이라 그래요? 적군의 침입이라 그래요? 그럼 이질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걸 침입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 가셨어?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저소득층 아예 바뀔 수도 있지? 이걸 계승이라고 그래요. 계승이나 아니면 천이라고 합니다. 자, 들어갑니다. 거기 보시면은 침입적 토지용 개념이라는 단어가 있나? 미주쳐봐. 그럼 일정 지역의 이용 주체가 새로운 동질적이에요? 이질적이에요? 임자가 침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침입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변화되는 것을 계승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맨 밑에 가봐요. 침입은 어떤 지역에 새로운 지역 기능이 개입되는 것은 계승이다, 침입이다. 넘겨보세요. 계승이 기다리고 있어요. 넘기시면은 양가로 2번. 그럼 계승을 계속 하다 보면 그 계층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계승의 침입의 결과 새로운 차원의 인구 집단으로 종전의 것을 교체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계승. 바뀌는 게 계승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다시 할게요. 들어가는 건 뭐고? 다른 계층으로 바뀌는 거는 계승이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직주분리와 접근은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여기는 좀 닫아가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직주분리와 접근은 낼 것 같아요. 여기. 별표 하나만 치세요. 직주분리 찾으셨어?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도심에 직장이 있어요. 근데 직장은 그냥이야. 도심, 강남은 지가가 높아. 주거지를 외곽으로 나가야 되죠? 월세가 많이 나가. 그럼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는 것을 따라해보세요. 직주분리. 자, 개념부터 볼게요. 직주분리라는 거 찾으셨어요? 뭐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심에 직장을 두고 주거지를 외곽으로 나가는 거죠. 맞나요? 근데 접근은 나갔던 애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오른쪽에 보시면 2번에 1 직주 접근이라는 단어가 있어? 그냥야 다시 회귀해. 그럼 다시 나갔다가 들어오지? 그럼 주거지가 가까워지는 거, 직장과. 아시겠습니까? 다시 갈게요. 나가는 건 그냥이야 직주 분리야. 다시 들어오는 거는 접근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직주 접근은 그냥이야 나갔던 사람이 다시 들어와. 자, 여러분들 가을만 되면 어떻습니까? 며느리도 들어오죠? 뭐 때문에 들어와요? 그건 시험에 안 나오죠. 그럼 이제 원인과 결과를 한번 볼게요. 원인과 결과는 밑에 직주분리의 원인을 가볼게요. 자, 제가 이제 어떤 편법을 쓰지 않고 그냥 가겠습니다. 도심의 환경 악화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그냥 외곽으로 나가야 돼. 집가고는 토지 가격이 높았지?
나가야 되고 도심이 재개발돼서 나가고 공적 규제가 교통이 발달하면 나가야 되겠죠. 그럼 오른쪽에 그 다음에 결과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결과는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낮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다가 밤만 되면 뻥 뚫려요. 따라서 공동화, 도넛. 그러면 도심의 상주인구가 감소함으로써 도심의 주야 간의 인구차가 심하죠. 그 다음에 나가는 건 이제 외곽지는 돈을 자러 가는 거, 침상도시와 베드타운이고, 도심 고동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건 밑에 해설을 한번 가보세요. 참고학습에. 도심 고동 현상이라는 단어가 있나? 이거 뭐냐면, 이 도심에 출퇴근 시간에 사람이 적어요? 많아요? 그럼 유동성이 많겠죠? 이게 도심 고동이에요. 그럼 비율이 적겠어요? 도심 고동 비율이 많겠어요? 그럼 심각하죠? 그럼 교통이 체증되고 고동 비율이 높다는 거죠. 이해 가셨나? 자, 접근은 그냥이야 다시 들어왔어. 그럼 들어온 원인이 있겠죠? 도심의 환경이 악화됐어? 개선됐어? 교통이 체증이 심화되니까 들어와야 되죠? 도심 지가가 상대적으로 하락하니까 들어와야 되지. 그럼 결과로 도심 지역이 건물이 저층화될까? 고층화될까? 자, 이걸 무슨 화? 집약화. 찾으셨어?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직주 접근 결과 또 다시 직주 분리로 가는데, 밑에 해설에 보시면 도시 회춘화라는 단어가 있나? 자, 이건 따보세요. 직주 접근의 결과. 다시 갈게. 직주 접근의 결과. 자, 도시 하춘화야, 회춘화야? 하춘화는 노래 부르는 사람이지. 회가 다시 회자에다가 도심이 젊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요, 들어오게 되는 직주 접근의 결과가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냥이야 새 건물로 바뀌어. 젊어지죠? 그럼 이건 직주 분리의 결과예요? 접근의 결과예요? 접근했으니 해춘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아시겠죠? 넘기세요. 도시 스프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 나옵니다. 이것도 별표. 이것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오는 거 위주로 갈게요. 느낌이 아주 좋은 것들은 갑니다. 이게 난개발이에요. 난개발. 제가 이제 도시계획도 강의를 대학교에서 했는데 이 도시 스포를 굉장히 좋아해요. 출제원들이. 이게 난개발이에요. 도시가 지멋대로 뻗어나간다는 거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 정책 파트에 아까 따라서 집가고라는 건 뭐냐면 토지 가격이 합리적 수준을 넘어버려요. 도심에. 그죠? 그럼 여러분들 건설회사가 용지 취득이 쉬워요? 어려워? 타산이 안 맞죠? 그럼 그냥 근데 외곽으로 가야 돼. 근데 그냥이야 난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심이 아니라 외곽으로 가서 난개발하는 거예요. 그럼 원래는 계획적으로 가는데 계획적이야, 좀 무계획적이야. 무계획적이고 규칙적이야, 좀 불규칙적이야. 불규칙적이고 질서야, 무질서야. 자, 그럼 그냥이야 앞에 요게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되죠. 맞아요? 그럼 도심입니까? 외곽입니까? 외곽으로 막 개발해버려요. 그렇죠. 난개발이 심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모델하우스 같은 데 가시면 그냥입니까? 아주 위치가 좋습니까? 좋아요. 전철도 있어요. 또 딱 뚫리고 공원도 있고 몰세권, 학세권 다 있죠. 그죠? 그래서 도장을 딱 찍었어. 근데 그냥이야 봉고차가 대절돼 있어. 그냥이야 외곽으로 나가. 그냥이야 난개발이야. 난개발이에요. 이해하셨어? 그럼 도심에서 봤을 때인데 외곽에서 봤을 때인데 외곽에서 봤을 때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 도시는 주거만 있어요? 상고업용도 있어요. 다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그린벨트라는 얘기 들어보셨나? 그래서 개발지향구로 묶일 수밖에 없죠. 이건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사용하니까 찍어줄게. 의의갑니다. 자, 펜 들어보세요. 들어갑니다. 자, 파란 색깔 계획이야, 무계획이야? 불규칙, 규칙, 질서, 무질서. 그럼 앞에다 동그라미 쳐야 되죠? 그래서 발생 원인은 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그 토지 이용 계획이 소홀해서 그렇죠. 그럼 다 나온다면 특징에서 나와요. 자, 이 스포를이라는 것은 안 좋은 거죠. 토지에 대한 채용과는 좀 거리가 멀죠. 이 집가 수준도 우리가 지역 등에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표준 수준을 이해하는데 3, 4번에다 벼벼쳐 보세요. 이게 나옵니다.
도시에서 발생합니까? 외곽에서 발생합니까? 주거지에요? 상공업지에도 발생해요. 둘 다 발생할 수 있죠? 이렇게 체크하셨어요? 됐고, 그 다음에 도시경제 기반 모형은 제가 아예 찍어드린다면 넘기시면 계산 문제가 나와요. 넘기시면은 따라해보세요. 입지 개수. 거기 420페이지 가시면 입지 개수라는 단어가 있나요? 별표 3개 치시 바랍니다. 무조건 됩니다. 그래서 경제 기반 분석이나 이 승수는 보지 마세요. 어차피 뭐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다 까먹기 때문에 나중에 몰아치는 게 나아요. 그죠? 자, 따라서 입지 개수. 이것도 가성비가 좋아요. 계산 문제인데 이 내용만 딱 보시고 계산만 조금 하시면 되니까 이걸 좀 잡으셔야 돼요. 별표 몇 개짜리? 쳤어요? 그럼 전 페이지 가봐야 뭘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이 경제 기반이거든요. 경제 기반. 경제 기반. 이걸 알아봅시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돈을 잘 벌어요. 땅을 잘 사야 돼. 자,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분석 체계에서 따라서 지역 경제 분석 기억나세요? 지역 경제. 그래서 지역 경제를 분석하는 거예요. 경제를 분석해서 우리가 이제 이쪽 경남 쪽은 울산은 자동차가 수출 산업이죠. 이게 따라서 기반 산업. 이게 기반 산업이에요. 이게 잘 돼야지만 그 지역이 활성화된다는 거죠. 대구는 섬유죠. 거제도는 조선소잖아요. 맞나요? 근데 참 이슈가 되는 게 하이닉스 반도체라고 들어보셨어? 이제 이게 이천시에 있는 게 거의 좀 일부가 용인시로 옮겨가요. 그죠? 그럼 그 용인시에도 그냥입니까? 기반 산업이 생깁니까? 생기죠. 그럼 그냥인데 땅 사놔야 돼. 땅값이 올라가지. 그지? 늦었어. 지금 다 올라갔었잖아. 그렇죠? 그럼 그게 기반 산업이에요. 그럼 기반 산업이 부동산에 굉장히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럼 기반 산업이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차이가 나요. 자, 들어보세요. 이 하이닉스가 이로 생기잖아요. 그냥입니까? 고용 인구가 늘어납니까? 부용 가정 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런가요? 그럼 그냥요 아파트 찾아요. 아파트 수가 늘어나죠? 그럼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땅값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맞나?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에서 배우자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럼 이 하이닉스 반도체 산업은 따라서 기반 산업, 수출 산업이에요. 수출 산업, 그죠? 기반 산업. 그럼 이 기반 산업이 잘 되면 이 안에는 기반이 아닌 비기반이라는 건 뭐냐면 내수 시장이에요. 자, 고용 인구가 늘어나면 그냥입니까? 식당도 늘어납니까?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학원도 늘어나고 엄청난 여기 안에 있는 그 비기반 산업들이 늘어날 수 있죠? 이걸 따라서 비기반. 그럼 어떤 게 잘 돼야지만 어떤 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요것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419페이지 가시면 밑에 기반과 비기반 있나? 하이닉스 반도체는 그냥이야, 기반이야. 그 지역의 수출 산업이지. 그 재화용을 생산해서 판매해서 외부로 판매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안에 식당은 기반이야, 비기반이야. 도시 내부에서 재화용을 생산하는 판매지. 그럼 어떤 게 잘 돼야 돼? 그래야지만 비기반이 영향을 주네. 근데 넘기시면 다 지키시고 입지 개수가 나와요. 입지 개수. 설명한 거고. 무슨 개수가 중요하다? 입지 개수. 계산 문제예요. 나중에 이제 계산을 빨리 푸는 방법 가르쳐 드릴 텐데 지금은 계산하게 되면 또 힘드니까 그냥 이런 거다라고 맛만 보시면 돼요. 입지 개수입니다. 입지 개수. 그래서 우리가 울산의 자동차 산업이 기반 산업이냐 아니냐를 판별하는 게 LQ예요. 자, 그럼 우리가 들어갑니다. 울산은 자동차 산업이 기반 산업이죠. 그래서 지역이 올라갑니다. 따라서 지역이 올라간다. 전국이 내려가요.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지역의 산업에 대한 구성비라든지 고용, 소득 다 따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울산에 대한 자동차 산업의 구성비를 봐요.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 고용자 수로 따질 수 있습니다. 전국에 대한 자동차를 봤을 때. 자, 울산이 더 특화되어 있겠죠. 그래서 구성원들이 더 많겠죠. 그래서 고용자 수로 따집니다. 그래서 전체 산업 중에서 그 자동차 산업을 찾으셔야 돼요. 특정 산업. 그 다음에 전국도 전체 산업에서 특정 산업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산은 내가 3, 4월달에 또 제가 체크해 드릴 테니까 편하게 들어보세요. 자, 전체의 산업이, 자, 자동차만 있겠어요? 산업이 굉장히 많겠어요? 많죠. 그 중에서 이제 특정 산업에 고용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전체가 100명인데 그 중에서 자동차 산업이 20명이 차지한대요. 그럼 따라보세요. 20%. 20%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전체 산업이 전국에 1000명이 고용되고 있는데 좀 숫자를 적게 했습니다. 많이 하면 또 헷갈릴까. 거기 산업에 100명만 차지한대요. 따라보세요. 10%. 자, 항상 이 분수는 그냥입니까? 1이 기준입니까? 자, 그럼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얘가 2라는 건 얘가 더 특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비기반입니까? 얘가 기반입니까? 기반 산업이 되고. 만약에 1보다 작으면 기반이 아니죠? 이렇게. 그래서 1보다 작으면 기반이다, 비기반이다. 이렇게. 그래서 가볼게요. 자, 입지계수는 고용구조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 산업구조를 할 수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그냥요. 그 지역이 올라가요. 전국이 내려가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 기업. L2가 1보다 크면 비기반이에요? 기반이에요? 1보다 작으면 비기반이죠? 내수산업이죠. 그래서 L2가 같다는 건 이제 자급자족인데 참고만 하시고요. 자, 넘기세요. 넘기시고 42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사툴툴. 자,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용 파트는 그냥 우리가 용어 정리만 가지고 가시고 이 422페이지 가시면 부동산 관리는 자, 매번 출제가 돼요. 그렇지만 이제 비중이 한 2문제, 한 문제에서 2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찍어드리는데 자, 거기 보시면 의에 부동산 관리라는 단어가 있나요? 들어가 볼게요. 내가 관리를 해요. 채용을 해야겠죠? 취득, 유지, 보존, 개량하고 여러 가지 일체 행위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4번에 가시면은 이용관리라는 단어가 있죠? 유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성질을 변화시켰어요? 변화시키지는 않았어요. 않고 그 유용성을 이제 증대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유지관리도 그렇다는 것을 나중에 기출문제를 확인할 거고요. 밑에 보시면 필요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별표 하나짜리입니다. 자, 요거는 따라해봐요. 위탁관리의 필요성. 자가관리의 필요성이에요? 위탁관리의 필요성이에요? 그래서 그 필요성에 위탁관리라고 적었어요. 위탁관리를 해야 되는 필요성. 자, 갑니다. 자, 인구가 도시로 집중하니까 건물이 저층화되어 고층화돼요. 그럼 단독주택이 많아지겠어요? 공동주택이 많아지겠어요? 주택관리사라고 들어보셨나? 전문가를 뽑아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건물이 고층화되니까 건축기술이 발달되죠. 그럼 내가 해야 돼요? 전문가한테 맡겨야 돼요. 맡기고 부재 소유자의 증대라는 단어가 있나? 그 지역에 대량으로 임대한 사람이 그 지역에 안 살아요. 그죠? 그다음에 부재자. 부재자는 그 지역에 산다, 안 산다. 그럼 그 사람이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나한테 맡길 수가 있죠? 위탁 관리를 맡게 되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자가관리의 필요성이에요? 위탁 관리 필요성이에요? 위탁 관리 필요성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영역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것도 약간 좀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작년에 이제 공부하신 분들도 그 자산과 시설의 예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없기 때문에 제가 프린트로 이제 보완을 해드릴 텐데, 자, 이건 그냥 간단하게 보세요. 영역이라는 것은 어떤 게 잘 나오냐면, 따라서 시설 관리, 자산 관리 사셨습니까? 얘 위주로 가셔야 돼요. 기업 관리라는 건 그냥 자회사를 둬서 기업을 관리하는 건데, 시험에 나온다면 자산과 시설을 바꿔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자산 관리라는 것은 이제 어셋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전체를 관리해줘요. 적극적입니다. 적극적이어서 전체 부동산을 관리해주죠. 관리해줘서. 자, 그럼 자산 관리는 소극적이에요? 적극적이에요? 얘 지읒 들어갔죠? 소극적이다? 적극적이다? 자산은 지읒 들어갔으니까 적극적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자산이죠. 소유자나 기업의 부를 극대화시킨다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부동산 가치를 증진시킨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예제들은 이제 나올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보완해드리고. 이제 시설은 뭐냐면, A의 부동산을 관리하는 게 부동산 관리라고 하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또 해드리겠고, 요건 화장실 청소는 맡겨요. 다시 시설 관리. 자, 시설 관리는 화장실 청소 같은 거는 좀 적극적이겠어요? 소극적이겠어요? 소극적이죠. 소극적이어서, 요거는 우리가 시설을 관리해준다. 그래서 시설 사용자나 기업의 여타 요구에 단순한 업무를 한다. 그렇게 가져가세요. 자, 그러면 시설은 그냥이요. CO 들어갔어요. 소극적도 CO 들어갔죠?
이렇게 보는데 이제 그 예제가 중요하다는 거, 그건 나중에 제가 보완하겠다는 걸 꼭 약속드리고, 밑에 가시면 관리의 내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 별표 3개짜리입니다. 3개짜리. 나온다면 여기서 다 튀어나와요. 시험 문제가. 그래서 자, 따라해보세요. 법경기. 3가지 관리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에 따른 관리의 내용인데, 법경기로 가볼게요. 부동산 관리의 분류입니다. 관리의 분류. 자, 여러분들 법률적은요, 우리가 민법 시간에 보존 등기한다는 얘기 들어보시나요? 보존이 나오면 이건 법 찍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찍어드린다면 계약이라는 게 나와요. 계약을 할 때 법을 알아야 되니까 핵심 본부터 찔러볼게요. 그 다음에 경제적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복합 개념이기 때문에 이 복합 개념이라는 자체는 광입니다. 넓게 보는 거죠. 광의 개념으로서. 그래서 경제적은 돈이 돼야 돼요. 경제적. 그래서 경제적은 경영관리라고도 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할 거고, 그럼 어떻게 돼요? 임대료를 많이 받으려면 수익이 많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순수익이라는 게 나와요. 순수익을 극대화시키고, 그 다음에 기술적이 유지관리예요. 기술적을 현상 유지를 해서, 자, 이게 협의입니다. 좁게 보고, 자, 이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건물이 금이 가는 게 있어요. 따라서 물리적 하자. 물리적 하자. 금이 가는 걸 물리적 하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것을 따라서 기능적 하자. 그 물리적이나 기능적 하자에 대한 유무가 나오면, 자, 요거는 경제 찍으셔야 돼요. 이건 기술적 찍으셔야 돼요. 기술적.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은 제일 중요한 게 인력 관리예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시키는 것이 가장 우리가 또 경제적이다. 이게 다 체크해 드릴 거고요. 얘는 좀 나눠져요. 토지하고 건물이 좀 틀립니다. 토지하고 건물. 자, 그러면은 토지라는 자체는요, 인접성 때문에 29번지에 갑돌이가 있으면은 30번지에 을돌이가 얘를 침범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경계 측량을 안 해야 돼요? 경계 측량을 해야 돼요. 그럼 경계 측량을 하는 것은 변호사가요, 측량사가예요. 기술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따가 제가 위설 안전이라고 이제 외우시라고 하는데, 자, 따라서 위생관리, 청소관리, 청소를 잘해야지만 위생관리를 잘하겠죠. 그 다음에 설비라는 것은 엘리베이터가 고장나게 되면은 또 설비 운전 보수를 잘해야 되니까 위설로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 보안이라는 게, 이 안이 따라서 안전대책. 자, 우리가 여러분들 건물에 화재가 날 수도 있죠. 화재보험이나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거고, 보전이라는 것은 이건 현상 유지하는 건데, 자, 책이 갑니다. 423페이지로 가시면은 관리의 내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따라서 법경기, 복합 측면이 광이에요. 협의가 기술이고요. 자, 기술적은 유지관리라는 것 동그라미 치시고, 협의관리 동그라미 치시고. 자, 아까 제가 경계를 표시한다고 했었죠. 그럼 경계 표시가 나타났다. 그 경계 표시 나오면 이건 법률이에요. 이건 기술이에요. 기술이죠. 물리적 하자나 기능적 하자도 기술이다. 경제적 관리는 경영관리라고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것 동그라미. 수익이 나오면 무조건 입니다. 수익 나오면 자산가치 같은 거.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법률적이 기다리겠죠. 법률적은 보전이에요, 보존이에요. 보존관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행정적, 법률적 하자다 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기술적 관리에 협의관리가 가시게 되면 아까 토지는 경계를 측량하는 것은 기술적이죠. 사도방지라든지 뭐 경사지 대책인데, 자, 요거 따라보세요. 위설 안전. 동그라미 쳐보세요. 위생의 위, 설비의 설, 보안의 안, 보존의 전. 따라합니다. 위설 안전.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위와 혓바닥 설은 오래 어떻습니까? 안전해야 오래 먹고 살죠. 그래서 위설 안전. 위가 뭐야? 따라서 청소 관리. 설이 뭐야?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죠? 그럼 그거를 이제 운전보수해서 수리하는 거야. 수리, 설비. 안이 뭐야? 이걸 적어. 거기다가 따라서 안전대책. one more time. 이 안이 뭐라고요?
그러면 이 보안이라는 것은 이 안자가 뭘 대책하자는 거예요? 안전을 막자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불나니까 그냥 이제 방범 밤제나 화재보험 같은 거 가입하겠죠? 보존 현상 유지한다. 경제적은 그 토지를 간다면은 그냥 주차 공간을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러분들 낮이를 그냥 물려야 돼요? 주차장으로 사용해서 돈 받아 먹어야 돼요? 그래야 되죠? 주차 공간이 그렇고, 그 다음에 건물에 가시면은 경제적인 인력 관리라는 게 나와 있나요? 그럼 아까 제가 인력 관리는 어떤 관리에 들어간다 그랬죠? 경제적에 들어간다고 했죠?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시키는 것도 이익을 주니까 경제적이다. 근데 법률은 권리관계, 토지 같은 건 토지 도난의 방지 대책은 내 토지를 누가 훔친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소유권이 넘어간 거예요. 법률 쪽이고요. 법률 쪽 이용 가치가 있는데, 건물에 가시면 자, 따라서 임대차 계약. 계약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기타 시설 이용은 이제 강구탁 같은 거예요. 그리고 계약하겠죠. 계약이 나오면 이건 무슨 쪽이다? 법률 쪽이 되겠죠. 이해 가셨어요? 3번 풀어보세요. 프린트 3번. 요거만 풀고 좀 쉬다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인력 관리는 뭐였죠? 경제적. 계약은요? 법률적이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기출문제 키워드를 아셔야 돼요. 다시 인력 관리는 뭐? 계약 관리는? 그러면 인력 관리를 제외한 계약은 법률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가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쉬세요.